안녕하세요. 김상우입니다. 오늘은 유통업에서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마켓링크는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튜브 컨텐츠에서는 저희 회사의 사례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의 이해입니다. 저는 통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스몰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최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몰 데이터와 빅데이터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스몰 데이터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즉 실험, 연구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통제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러한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험 계획법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관심 영역이기도 하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목적으로서는 어떤 연구라는 주제보다는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상업적 가치를 두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몰 데이터로부터 빅데이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예전과는 다른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랄까 하나의 섬이 모양인데 이 섬의 이름이 이제 몬테카를로라고 하고요. 이 섬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랄까요 정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을 구하는 형태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러한 섬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점을 찍고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섬 안에 점이 찍혀져 있는 개수를 파악을 해서 면적을 파악하는 형태로 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저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도 이제 부르고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수학, 통계학, 또 기계학습에 대한 어떤 차이점, 공통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은 보시는 바와 같이 y는 fx 즉 x와 y 간의 정확한 관계를 찾아가는 학문이라면 통계학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식에 보면 이필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죠.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5개의 점에 대한 관계를 찾을 때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하고 저희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오차항이라고 하는데요. 오차항에 대한 분포를 가정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단순화해서 파악을 하고 또한 파악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학습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통계학과 마찬가지로 수식은 같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지는 형태고 기존의 통계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비정형 데이터, 음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러한 데이터 또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어떤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IT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젊은 친구 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되죠. 당연히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머신러닝을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통계학을 비전공했지만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어떤 쓰이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학에서는 추정이라고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머신러닝에서는 러닝, 이제 학습이라고 이제 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검정이라고 하는 즉 t-테스트와 같이 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계학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머신러닝에서는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모델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타당한지를 이제 검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통계학에서 저희가 변수, 공변량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이 있죠. 네, 이 공변량은 머신러닝에서는 피처라고 또한 이제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이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용어가 다른데요. 통계학에서는 절대값과 예측값의 차이에 대한 제곱의 합, 즉 이걸 민 스퀘어 에러라고 이제 표현하죠. 이러한 어떤 그 MSE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관심 있는 모델을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머신러닝에서는 똑같은 어떤 이런 최적화를 하는 것을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 함수, 비용 함수, 손실 함수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기저에 깔려 있는 최적화에 대한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에서 이 최적화를 하기 위한 주로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 OLS, 최소 제곱법 내지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최대 가능도와 같은 것을 이제 많이 활용한다면 머신러닝에서는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경사 하강 알고리즘 등을 이용하는 등 그 최적화에 대한 목적은 같지만 그걸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조금씩 다른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수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통계학에서는 절편, 모수 이런 어떤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편향이라든지 가중치와 같은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테일 데이터의 주요 이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7가지의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매출 분해 분석입니다. 매출 분해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객수, 고객수 곱하기 고객당 지불한 총 금액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이 총 지불한 금액은 몇 번을 방문했고 방문했을 때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곱으로 또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세일즈 컨트리뷰션 트리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즉 매출이 오르고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한 것의 원인을 고객 수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객단가라고 표현하는 부분, 고객이 지출하는 금액에서 찾는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매출의 변화를 파악하는 그런 어떤 분석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롯데 멤버스의 어떤 예시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이와 같이 롯데 멤버스는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멤버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매출 변화를 파악을 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도 고객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68%가 증가를 했을 때 단순하게 객수와 총 지불 금액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 20% 이와 같이 변화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합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총 합이 60%입니다. 68%가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공식들을 이용하게 되면 68%의 매출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객수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고객당 총 지출 금액이 얼마나 더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점포당 매출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 총 변화 금액은 68%이지만 각각의 점포별로 봤을 때는 그 변화율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 C 같은 경우에는 그 점포의 매출 변화율은 플러스 30%이지만 실질적으로 68%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기여도는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매출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또한 전체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이 분석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개선 분야를 나열해 보면 예를 들면 기존 점포에 대한 리뉴얼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리뉴얼한 점포들의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 메가푸드라든지 롯데마트의 제타플렉스, 이마트의 월계정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객수, 객단가 분석의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매출이 감소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점포로 리뉴얼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한 리뉴얼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이제 홈플러스에서 출시했던 당당치킨 같은 경우도
객수를 모집하는 데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었던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이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객수 객단가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침투율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페네트레이션 분석이죠. 이 페네트레이션 분석은 고객 관점에서 이 카테고리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 카테고리의 역할을 수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는 테이블을 보게 되면 사과라고 하는 상품이 총 2명의 고객이 이 사과를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총 구매 금액은 6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오렌지를 보게 되면 오렌지는 총 바구니에는 총 4개의 바구니에 구매 날짜에 담겨 있지만 고객 관점에서는 3명의 고객, 일본 고객이 오렌지를 이제 2번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고객 관점에서는 3명의 고객이 오렌지를 구매했고 총 구매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3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 원, 8천 원, 7천 원, 5천 원 이렇게 되죠. 고객 그래서 매출 관점에서는 사과가 오렌지보다 2배 크지만 고객 관점에서는 오렌지가 더 중요한 카테고리라는 것을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 5명의 고객 중에 3명의 고객이 오렌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과의 경우에는 5명의 고객 중 총 2명이 구매를 했고요. 이러한 침투율 분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 기간을 보통 1년을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침투율이 높고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구매하는 횟수가 높은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카테고리 전략에 있어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가 이제 적합하고요. 반대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일이라고 하는 거는 올 때마다 구입을 하는 상품이지만 구매하는 상품은 계절성 때문에 1년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시기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과일 같은 경우는 많은 고객이 구매를 하지만 구매 횟수라는 관점에 있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은 고객의 만족을 품질에 대한 만족이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즉 침투율과 구매 횟수 간의 분석을 통해서 해당 유통사에서 어떤 상품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간이 얼마나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유용한 어떤 분석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식은 이와 같습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두 변수가 서로 공유하는 정보의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어떤 상관관계는 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두 개의 벡터가 가지는 코사인 값으로 또한 이 수식을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림처럼 행사 강도가 강해질수록 고객 침투율이 올라가는 A 상품 같은 경우가 코릴레이션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빅데이터에서는 이러한 코사인에 대한 값, 그러니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그러한 어떤 분석 방법으로서 샤워 필터링 등 이러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리즘이 좀 더 이제 빅데이터에 많이 적합한 그런 어떤 분석 알고리즘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유통 앱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홈플러스에서는 기사에 의하면 고객 수요가 많은 먹거리와 생필품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또한 이마트 DT 블로그에 의하면 유저 아이템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와인에 대한 와인 구매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형태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블로그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우리가 어떤 마케팅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침투율을 올릴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회귀 분석입니다. 여러 이제 통계적인 분석 기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 경우에는 제가 생각에는 모든 어떤 분석 방법들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커머셜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독립 변수와 특히 Y 종속 변수라고 저희 표현하는 이 Y 변수가 연속형일 때 활용되는 이제 분석인데요. 편의점과 카드사 협업 전략을 예시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상권 예상 매출을 예상을 한다든지 예전에는 어떤 그 상권 분석을 할 때 이러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매출을 예측하는 요소로서 인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이제 활용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그 카드사의 데이터, 그다음에 유동 인구의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편의점 출점 위치할 편의점의 매출을 예측하는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Y가 디스크 이산형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0 또는 1의 값을 이제 가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1 또는 0을 예측하는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형태의 모델링을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가장 유명한 사례가 미국에 있는 타겟사에서 임신을 예측하는 모델로서 요즘 나오는 모든 빅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예시로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즉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다양한 입력 변수들을 통해서 내가 예상하는 반응값이 0 또는 1로 나오는 경우에 그 확률을 예측하는 확률 값을 구하는 그런 모델링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에서는 기술한 바와 같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뉴럴 네트워크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다른 알고리즘을 또 활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바구니 분석입니다. 가장 많이 유통사에서 뭐랄까요, 특히 이제 온라인 유통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제 장바구니 분석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그 각각의 장바구니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지표를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부 확률이 세 가지 확률 값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향상도 즉 리프트라고 하는 값이 구매 연관성을 측정하고 활용하는데 또 중요한 지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두 품목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예시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콜라를 샀을 때 맥주를 살 그 향상도 리프트 값을 구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5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콜라를 샀을 때 맥주를 살 향상도 값이 1.5배로서 콜라만 샀을 때보다 콜라와 맥주, 콜라 산 사람이 맥주를 살 확률이 가능성이 1.5배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서 저희가 상품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쿠팡에서 한번 어떻게 결과가 장바구니 분석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쿠팡 사이트에서 이제 코카콜라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상품을 클릭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의 다른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고객이 함께 구매한 상품, 두 번째로는 다른 고객이 함께 본 상품, 이제 세 번째로는 함께 비교하면 이제 좋을 상품으로 이제 광고 형태로서 이제 같이 이제 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고객이 뭐랄까요, 검색한 상품에 대체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보완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추천함으로 인해서 고객을 좀 뭐랄까 선택의 폭을 좀 넓히고 객단가를 올리는
그러한 요소로 장바구니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계열 분석입니다. 저희가 시계열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열 분석의 모형이 앞서 말씀드린 회귀 분석보다는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오차항이 서로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에 많은 시계열 분석 어떤 모델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계열 분석의 모델은 이와 같이 시계열 데이터를 4개의 요소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추세, 순환, 계절 요인, 불규칙 요인. 이렇게 4개의 요소를 이제 분리를 해서 모델링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실제로 예측을 통한 발주량을 조절한다든지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 분석을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 마켓링크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사 포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편의점과 대형마트, 체인 대형 슈퍼의 주별 그 계절 지수를 뽑아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마트의 플럭추에이션이 상당히 심하죠. 그 이유는 대형마트는 일단 2주마다 한 번씩 의무 휴업을 좀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명절 때 그 값이 거의 130 평소 대비 30% 이상 성장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체인 대형 슈퍼는 대형마트보다는 그 변동이 좀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근거리 쇼핑 채널로서의 쇼핑 채널로서 매출의 그 높고 낮음이 그렇게 편차가 대형 마트에 비해서는 이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편의점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이러한 시즌을 뛰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례는 저희가 최근에 고객사와 함께 진행을 했던 예측과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실제 파란색은 월별 실제 생산량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저희가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신 다양한 독립 변수들,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그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사 가격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정보를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해 주셨어요. 독립 변수에는 이제 포스 매출 데이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독립 변수로 활용을 하고 Y값은 생산량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시계열 모델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홀트 윈터스라든지 자기상과 회귀 모형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보통 이제 시계열 분석을 하게 되면 아리마라고 해서 좀 이렇게 네이밍이 참 부드럽죠. 아리마라고 하는 분석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리마의 모형은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체 데이터의 과거 데이터와 모형으로부터 나온 잔차가 독립이 아니고 서로 과거 시점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델링하는 그런 어떤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X는 이제 독립 변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리마, X아리마라고 부르는 내용은 또 다양한 독립 변수들이 모델로 투입되었을 때 Y 값을 예측하는 그런 모형으로서 또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은 저희가 개체들 간의 유사성을 거리로서 측정을 해서 유사한 군집끼리 묶어나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제 K-means, K는 여기서 군집의 개수이고요. Hierarchical clustering, 그래서 계층적 군집 분석도 이제 많이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군집 분석을 할 때는 군집 간에는 군집 내에서는 동질적이어야 되고 군집 간에는 이질적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유통사에서는 이러한 군집 분석들이 점포 유형화에 관련돼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상권에 대한 정보, 즉 그 다음에 금융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프로파일에 관한 정보,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에 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블록 단위로 수집을 해서 해당 상권에 대한 그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점포를 유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이제 포스 데이터와 연결하게 되면 경쟁사 대비 카테고리의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상권에 적합한 고객의 니즈를 맞추고 있는지 구색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점포를 개선하는 리뉴얼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 군집 분석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제타플렉스나 홈플러스의 메가푸드 이러한 것들은 고객의 트렌드를 적극 이제 반영을 하였고 또한 이러한 어떤 그 말씀드린 상권이나 금융통계, 인구 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통해서 어떻게 구색을 차별화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군집 분석과 외부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유통사의 점포 리뉴얼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군집 분석은 크게 현재 라이프 스테이지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커뮤니티 운영 및 상품 개발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프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60대 내지는 남성, 서울에 사는 뭐 여성 이와 같이 고객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정보를 활용한 어떤 라이프 세그먼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명확한 라이프 스테이지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상품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CU에서는 RTD 하이볼 출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군집 분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군집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마케팅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군집이 정말 마케팅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만한 크기의 시장 사이즈가 되느냐,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몰 데이터 분석, 즉 고객 조사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군집 분석의 활용을 하는 사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테일 빅데이터를 최근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례 등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이러한 리테일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스템 쪽은 잘 모르지만 AWS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정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어떤 그 웹 대시보드 형태로서 상품을 표준화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상품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빅데이터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통사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텍스트에 대해 기반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카테고리 자동 분류를 하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품명을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품을 분류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형태로 1차적으로 상품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예측 면에서도 리테일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을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시계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배송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화하는 쪽으로도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기업 간의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활용 사례로서는 LG U+,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마켓링크, 나이스 지니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행정동 단위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 데이터를 구독하시는 고객사 분들에게는 싱글 뷰로서 행정동 단위의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소비자에게 팔리고 있고 고객의 행동은 어떻게 다른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또한 소상공인들하고도 저희가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AI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을 해서 무인 매장을 만들고 무인 매장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이 기술들을 어느 쪽에 활용을 했냐면 성인 인증 기반의 이런 술이나 담배를 팔 수 있는 형태로서의 무인 매장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함께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품 마스터 DB와 소비자 만족도 결합을 평판 정보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발굴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어떤 그 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상품의 브랜드별, 제조사별, SKU에 대한 판매에 대한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어떤 소비자의 그 상품에 대한 품평 정보, 평판 정보를 함께 이제 결합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떠한 상품들의 만족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부분들이 좀 불만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엮어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서 또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데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자동 재주문하는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쪽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카드사와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편의점이 제일 좀 취약했던 부분이 편의점에 와서 구매하는 상품들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편의점의 포스 데이터와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결제 정보를 융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품 구매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그리고 이 발굴을 통해서 맞춤형 쿠폰을 보낸다든지 하는 형태로서 또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불량률 감소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또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메일 유업에서는 그 상품을 출시를 할 때 그 제대로 유통기한이 표시가 됐는지 빨대가 제자리에 붙어 있었는지 검사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제 하면서 정상을 불량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컴퓨터가 그 이미지를 그 러닝함으로 인해서 그 오류율을 최소화하는 형태로도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좀 짧은 시간에 분석 방법과 최근에 리테일에서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향후에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유통업에서는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갈까요?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예측과 추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유통업에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이마트24의 김포 DC점에 가면 이러한 어떤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덧 저희가 유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제 기술로서 이미 인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최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도 결국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향후에 그 유통사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상품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운영 관점에서 좀 더 많이 이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유통사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은 업태는 다르지만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유통사들이 좀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유통업에서의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좋아요, 클릭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